자, 이번 시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희 시간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국토 및 지역 계획을 잡았고, 국토기본법과 이제 뭐 광역권, 그리고 수도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 국토기본법의 기본적인 틀에 의해서 국토종합계획이 있었고, 도종합계획이 있고, 그럼 시군종합이 있고, 시군종합은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양되죠. 그래서 국계법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저희 분야, 도시계획 분야에서 가장 많이 쓰게 되는 가장 기초적인 계획 법령이고요. 그래서 아마 조금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겠죠. 그 내용을 한번 쭉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상,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계획상의 공간 체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까지 한 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이제 법령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은 어렵거나 딱딱할 수도 있는데요.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국계법의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의 첫 번째 시간으로 국토계획상 공간계획의 체계를 알아보자. 그래서 도시계획 체계와 관련법과 그 공간계획의 위계, 법정 도시계획 개념, 그리고 관리를 위한 계획, 국계법에 따른 도시계획의 특징과 수립 현황 등 기본적인 전반적인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체계를 본다면, 자, 국토계획과 도시계획에서 우리나라의 국토공간 체계는 국토 및 지역계획, 도시계획, 개별 건축계획의 3단계를 거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토 및 지역계획과 도시계획, 그리고 개별 건축계획의 3단계의 공간 체계를 잡아준다. 우리 가장 큰 틀이에요. 국토 및 지역, 도시, 개별 건축. 자, 오늘 그러면 전 시간에 이제 국토기본법을 통해서 국토계획과 지역계획을 알아봤고요. 오늘은 이제 도시 레벨의 규모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도시계획은 상위 계획인 국토 및 지역계획과 하위 계획인 개별 건축물을 연결하는 중간 단계의 계획에 해당한다. 기본적으로 국토, 도시, 단지, 국토, 도시, 단지니까, 개별 건축이니까 이것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즉, 도시계획은 상위 계획인 국토계획 또는 지역계획에서 정하는 방침을 수용하고 하위 계획인 개별 건축물의 지침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상위법에 입각한 정합성을 따져줘야 될 것이고, 하위 계획의 지침 제시적 성격이 필요하다. 도시계획은 상위 계획을 따라와야 되고, 하위 계획에는 지침을 제시하는 내용이 필요하다. 자, 그 내용이 될 거고요. 자, 도시계획은 다시 적용 범위와 성격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여러분이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알고 있었을 텐데 아마 2012년도 4월 이후로 용어가 좀 변경됐어요. 도시기본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어가 좀 변경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으로 나뉜다. 그래서 도시계획 수립은 둘 이상의 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광역도시계획. 자, 첫 번째가 보다 두 개 이상의 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도시계획이 있고요. 상위 계획의 내용을 수립하여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다. 그렇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다. 그리고 그 후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라서 각 단계별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 공간 구조를 구체화해서 실현시키는 도시 관리 계획으로 나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겠다. 법적인 구속력. 자, 법적인 구속력이라는 건 우리 어떤 거예요? 토지 이용 규제를 하는 거죠. 그렇죠?
토지 이용 규제. 토지를 활용함에 있어서 규제를 가하는, 그렇죠? 토지를 활용함에 있어서 규제를 가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은 크게 세 개로 쪼개진다. 어떻게? 범위와 성격에 따라서 두 개 이상의 시군에 플래닝하는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이제 세부적 실천 방안과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도시관리계획. 크게 도시계획은 세 개로 쪼갠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그래서 뭐 우리 다 흔히 아는 내용일 거예요. 기본적인 내용일 거라고 보고요.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으로 나뉘어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좀 더 정리해서 보면요. 자, 국토공간계획상, 국토의 공간계획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 체계는 국토종합계획과 지역계획,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 허가까지의 체계를 잡아주고 있다. 국토의 공간체계상, 국토종합계획이 가장 상위고요. 지역계획, 광역도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단위, 개발행위 허가. 그래서 전반적인 규모에 따라서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지역 단위로 하는 거고, 광역도시계획 2개 이상의 시군에 하는 것이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의 기본적인 내용, 관리계획은 그런 내용을 실질적으로 만들어주는 좀 더 디테일한 거라면, 지구단위 계획은 이제 그보다 좀 더 작아지는 거고, 개발행위 허가는 개별적인 건축물에 대해서 컨트롤 한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오늘 이제 광역도시계획부터죠.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 개발행위 허가까지 이것을 배우도록 할 겁니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계법에 의해서는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그리고 지구단위 개발행위 허가 등 기본적으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국토종합이나 지역계획은 우리 국토기본법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 타 법들은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또 한번 보자. 우선은 국토기본법은 국토종합계획을 다루고 있고요. 국토의 종합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죠. 그렇죠? 국토의 종합적인 발전. 자, 이거보다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수도권 정비법에 있어서 지역계획이죠. 지역계획은 이제 수도권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요. 국계법에서는, 국토의 이용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는 광역도시계획, 즉 2개 이상의 시도의 종합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광역도시계획이 있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정책적 전략적인 종합계획이다. 정책적이고 전략적이다. 뭔가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이 될 것이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법정계획이고 중기계획이면 물적계획이다. 자, 법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고요. 물리적 공간을 표현해야 되는 실질적인 계획안이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밑에는 용도지역지구제, 개발제한구역, 용도지구 구역이죠, 구역.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 지구단위 계획 등이 있다. 그래서 국계법의 그 항을 보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 아마 4장인 그럴 거예요, 4장. 4장의 도시군 관리계획 해가지고 1절, 2절, 3절, 4절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제가 제시한 건 좀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위계에 맞게끔 국계법의 위계에 맞게끔 들어올 거고 용도지역지구제, 용도구역제, 도시시설, 지구단위 계획까지 어떤 건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자, 우선 법정 도시계획의 개념부터 한번 볼게요.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도시계획은 뭐냐? 공공복리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도시개발, 도시관리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법정 도시계획이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뭐래요? 공공복리와 복리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개발과 도시관리의 모든 행위, 법에서 정한 모든 행위를 도시계획이라 할 수 있다. 광의로서는 국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국토종합계획부터 개인의 재산권을 규제하는 개발행위 허가까지 다 도시계획으로 볼 수 있다. 협의로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국계법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입안하고 집행하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도시관리계획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상,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상, 도시군 관리계획을 법정계획으로 명시한다. 그래서 법정계획이라는 것은 뭔가 규제가 있고 법에 따라서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이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은 모든 부분을 다 포괄하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서는 이제 법에서 나온 것들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를 위한 계획. 자, 국토계획법에 의거해서 시장군수가 입안하고, 시장군수가 계획안을 수립하는 거죠. 입안하고 집행하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도시관리계획을 의미한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상 도시군 관리계획은 법정계획으로 명시되어 있고요. 용도지역, 용도구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시설계획 등을 다 우리는 도시관리계획, 관리를 위한 계획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사업을 위한 계획이 있고 관리를 위한 계획이 있다면 사업은 무언가 추진하고 만들어지는 거고 관리는 규제를 가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리 운영, 컨트롤하기 위해서 지정하겠죠.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구역, 용도지구, 지구단위 계획, 도시계획 시설까지 있다는 거고요. 자,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지구단위 계획, 개발행위 허가까지는 광역도시계획에서 지구단위 계획, 개발행위 허가까지는 다 국계법,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거. 지금 같은 내용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국계법에 따른 도시계획 특징. 자,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전반적인 발전을 제시하는 종합적 계획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치적 목적과 정책 기조에 따라 변화한다. 자, 무슨 말이에요? 정권에 따라서 추진 세부 전략이 다르죠. 우리 과거 햇볕 정책이다 해가지고 북한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했던 경우도 있다면 그와 반대의 경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혁신도시, 지방도시 등 지방 분권화를 이야기했을 때가 있다면 더욱더 강력한 수도권에 집중을 하자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국토종합계획은 정권에 따라서 정치적 목적과 정책 기조에 따라서 계획이 좀 바뀐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을 목표로 변경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거죠. 뭔가 특화지구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뭔가 해당 지역의 새로운 사업, 가령 이런 거겠네요. 우리 무안인가요? 거기 전라도 F1 경기장 들어온 거. 지금 F1이 이제 한 3회 정도 맞이했죠. 그럼 과거에는 F1 그 스포츠장이 없었을 때는 뭔가 지역 산업이 없던 거잖아요. 근데 F1 그 경기장이 들어오면서 그 해당 지역은 특화 산업을 만들어진 거고, 그걸과 연계시켜서 기본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하겠죠. 그런 식의 개념들. 뭔가 새로운 소스 아이템이 들어온다면 기본 계획이 반영되고 도시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상위 계획 및 관련 법률에 의해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뭐다? 상위 계획에서 결정된 것을 반영해줘.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서 법정계획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여 정책적, 전략적 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을 한다고 했을 때 우선 엔지니어링에서 많이 하죠. 그렇죠? 거의 다 엔지니어링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해당 시군에 조사를 하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그 지역의 여건에 맞게끔 그 도시, 시군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컨트롤한다면 그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 해당 시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의 전문가들, 위원회들이 모여서 그 시군의 발전에 맞게끔 컨트롤해 주겠죠. 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니까 알아두시면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도시계획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수립 현황을 잠깐 본다면요. 우선 광역도시계획 2010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선 11개 광역계획권이 수립됐대요.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시군에 수립을 해야 되다 보니까 2개 이상이 같이 겹치면서
계획을 수립할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한 11개 정도 수립돼 있다. 그래서 거의 그 수도권에 좀 많을 거예요. 수도권 같은 경우 개발제한구역 같은 부분 때문에 광역권 계획이 좀 수립돼 있고요. 도시군 기본계획 같은 경우 2008년 12월 기준으로 125개의 시군이 수립이 완료됐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165개가 수립이 됐다. 지구단위 계획은 2008년도 기준으로 4,814개의 지구가 수립이 완료됐다. 이거 같은 옛날 데이터인데 지금 2010년도에 한번 확인했을 때 한 6,000개소까지 증가됐었고요. 지금 2018년도니까 그 이후에 수립된 게 더 있었죠. 기본적으로 웬만해서 시군은 다 수립하고 있고요. 인구가 적은 인구 5만의 도시 같은 경우는 도시 기본계획 이런 거 잘 수립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국토 공간에 있어서는 계획은 거의 다 수립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수립되어 있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해요? 우리는 도시 공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계획을 다 수립한 거잖아요. 관리 계획이라는 게 어떤 건데요? 해당 도로가 있으면 그 해당 도로의 유지보수, 학교의 시설에 대해서 환출하기 위해 수립하는 거니까 이 정도의 인프라라면 기본적으로 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이제 제정 목적과 구성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자, 우선 국토의 기본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왜 생겼을까? 제정 목적이죠. 자, 국토의 이용, 개발, 보존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와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했다. 국토라는 것을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획을 수립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정된 자원, 그중 국토에 대해서 이용과 개발과 보존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해서 절차적인 거에 따라서 정해놓고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목적 하에 플래닝을 하자. 그래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국계법은 만들어졌습니다. 자, 구성 내용은 1장에 이제 총칙이 들어오고요. 2장 광역도시계획, 3장에 도시군 기본계획, 4장에 관리계획이 나오죠. 그러면 5장에 이제 그 이후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제, 도시계획 시설, 지구단위 계획, 개발행위 허가, 그리고 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용도지역 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즉 토지이용 규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 비용, 도시계획위원회, 토지거래 허가, 보칙 등으로 해서 총 12장의 144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또 국계법 같은 경우 다 알 수는 없죠. 다 알 수는 없긴 한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아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저와 함께 수업을 하시는데. 그래서 기사 시험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은 좀 한정돼 있다고 하지만 분명히 단편적으로 하나의 사실들만 외워가지고 도시군 기본계획 뭐다 이렇게 하나만 외운다기보다는 좀 전반적인 걸 이해하는 게 공부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이 국계법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이 부분을 넣을까 하다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저도 회사 다닐 때를 보면 우선 법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했고,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서 해당 시의 그 내용을 수립했는데, 분명히 그런 개념이죠. 이론이라는 것은 경험의 집합이고, 그런 경험의 집합을 통해서 이론을 만들었다면 이론을 정리한 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법은 기본적으로 경험이 쌓여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많은 경우 이제 우리가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플래닝을 할 때 너무 지침에 의존적으로 하게 되고, 그 해당 시군의 특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법령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좀 아쉬움들이 있죠. 그런 걸 좀 생각을 한다면 이런 문제점을 좀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우선 광역도시계획. 우선 둘 이상의 시도 협의 시 혐오시설 설치 반대와 발전시설 유치 경쟁이 있다. 자, 기본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두 개 이상이 어쨌든 두 개 이상의 광역적인 시설이 들어올 때 수립하는데 혐오시설이 들어온다, 님비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다들 밀어내는 거죠. 자, 오지 말아라. 다만 그 해당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온다면 유치 경쟁을 벌인다는 거죠. 뭔가 조화롭고 해야 되는데 너무 두 시군이 호불호가 갈린다 이런 거죠. 이런 부분들. 개발 제한 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구로만 활용된다는 비판이 있다.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분명히 두 개 이상 시군에 연동시켜서 그 지역의 광역적인 인프라나 보다 높은 경제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수립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두 지자체가 시장 군수가 분명히 다르잖아요, 서로. 그랬을 때 서로의 목적에 의해서 같이 윈윈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개발 제한 구역에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경우에만 조인이 합쳐진다는 거죠. 지금 현재 시점상. 그러면 그것이 무슨 광역 도시계획의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면 보다 실질적인 두 시군이 함께 잘 할 수 있는 플래닝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조정 및 협의기구 도입 및 중앙부처의 협의기구 설치를 통한 계획 수립 및 집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분명히 두 개의 시군 지자체장은 개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자기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내겠죠. 그래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 자, 도시군 기본계획. 지나친 상세한 지침으로 시군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 수립이 어렵다. 도시 기본계획 수립지침 보면 어떻게 해라 다 나오잖아요. 인구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고, 공간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뭔가 주택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정해졌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인프라와 틀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세한 틀이라는 게 부분별 계획의 내용이 열 몇 개가 한 20개 가까이 된단 말이죠. 인구 계획, 가로망 계획, 무슨 계획. 그래서 그것이 다 지침에서 나왔다 보니까 모든 해당 시군에서 그런 거 다 수립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수립했을 때 인접한 두 개의 시군 같은 경우는 비슷한 인프라를 갖고 있는 상황도 충분히 있죠. 근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다기보다는 좀 찍어내기 쉽게 그냥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한계가 있더라. 자, 시군에 위임되었으나 중앙행정기관의 간섭은 여전하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시군에서 좀 계획을 자기들의 특성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 상위계획상에서 많이 지정을 하죠. 국토종합계획이든 도종합계획이든 상위계획에서 기본적인 거 정해놓고 그에 따라가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앙기관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고요. 정책계획이자 전략계획으로서 역할과 기능 수행을 위한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전략적이고 정책적인. 그래서 요 내용 같은 경우 한 1, 2년 된 것 같아요.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을 지침을 묶어서 전략 지침하고 계획 지침하고 이렇게 두 개를 좀 쪼개서 수립하자라는 내용이 있었었는데 아무래도 일선에서 반대에 부딪히면서 약간 일그러진 게 있었죠. 네, 그때 가장 중요한 골자가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말 전략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한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도시관리의 기능이 미흡하여 사후 추인식 결정이 많다.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지고 나서 다시 보강하는 거죠. 그냥 계속 도시관리계획 한 번에 딱 수립해서 정리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구단위 계획 한번 수립하고 저기서 무슨 사업 들어오고 하면 그럼 나중에 하나하나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복잡해지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고, 실행계획과 연계되지 않아 현실성이 부족하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다수 나온다. 그러니까 실행계획이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이든 실질적인 그런 계획이 잘 수립이 되지 않다 보니까 당초에 도로 만든다고 했다가
20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도로가 안 만들어지면 그런 문제들. 그래서 미집행 도시계 시설들에 대한 내용도 좀 안 좋다는 거고, 재정계획과 연동하여 사업이 진행되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 우선 도시관리계획은 관리를 위한 계획이다 보니까 재정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죠. 그러다 보면 미집행 시설 같은 경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그 시설을 관리하고 만들지, 그런 부분이 미지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원 계획까지 연동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자, 지구 단위 계획, 과도한 규제로 계획 실현이 지나치게 장기간에 소요된다. 지금 이제 요것은 이제 법이 좀 개정이 됐죠. 과거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때 보면 1호부터 8항까지 해서 뭐 2호, 3호, 4호 또는 7호 중에서 4가지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고 계획 수립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내용을 좀 줄어들면서 2가지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구 단위 계획을 하나 수립하는데 토지이용 계획, 가구면 색지 계획, 공원 녹지, 교통처리 계획, 뭐 환경 계획, 엄청나게 많은 모든 계획을 다 수립해야 한다 이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이 간판 정비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렇죠? 지구 단위로 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니까 간판 정비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간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면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토지 이용과 가로망과 환경을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문제가 있다. 주민 참여가 미흡하고 사후 관리 기능이 부재하다. 계획을 수립했을 때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뭔가 프로세스가 안 나온다는 거죠. 절차에 따라서. 사후 관리도 부재하다는 거고, 계획 수립 협의체를 구성하여 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즘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마을 만들기도 뭐 이런 같은 것들. 또 지구 단위 계획에서 그런 규정을 마련해 준다면,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 분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라고도 할 수 있고,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만능이라는 말도 나오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다 할 수 있다. 근데 그 속에서 사람과 주민들의 관계,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런 게 좀 부재하다 보니까 약간 좀 뭔가 좀 학문적인 게 나오긴 했는데, 이런 내용을 좀 알아두시는 게 여러분이 계획 단계를 아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계법에 따른 공간 체계를 알아봤고요. 해당 계획별로 문제점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제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등 하나하나를 좀 더 깊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